간단하게 딱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늘 상중하, 밝기 상중하로 나눴을 때 밝은 날에는 같이 밝은 액기를 쓴다. 어두운 날에는 좀 같이 어두운 액기를 쓴다. 야광도 밝은 야광이 있고 어두운 야광이 있어요. 명암별로 밝은색, 뭐 노란색, 형광색 이런 거 밝은 색이에요. 뭐 녹색, 빨간색 이런 거 야광 되게 어두운 야광이에요. 그럼 좀 흐린 날에 사용을 하면 좋고 완전 비 오고 막 깜깜한 날 이런 검정색 주변보다 확실하게 어두운 실루엣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액기들이 도움이 된다. 이게 제가 오늘 하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좀 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좀 앞에다 좀 붙여 놓을게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멜령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사용하는 액기 레시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번에 영상을 바람, 그리고 로드 사용법, 그리고 세 가지 액기에 관련 이야기, 이 세 가지를 꼭 집어서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주도 갑오징어 낚시하면서 좀 사전 지식으로 이거를 좀 알고 가면은 되게 좀 조과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람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낚싯대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물건들이에요. 그 외 나머지 뭐 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과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고 라인 정말 중요하죠. 라인 세팅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두껍게 세팅하면 낚시를 완전히 망칠 수가 있어요. 심해 갑오징어. 근데 애기도 이미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 낚시를 이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뭐가 잘 나오는지 잘 아는 분들도 많아요. 조연기 보면은 애기 딱 보면은 이제 오징어 잡아서 들고 있으면 애기가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애기들 되게 금방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를 구매를 미리 해두기도 하고 이제 쓸 수 있는 몇 가지들 미리 사놓고 이제 어제 전날 조연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쓰기 딱 좋은 애기들 몇 가지 딱 준비를 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 애기들을 제가 준비를 할 때 이 애기들을 막 낚시를 하면서 뭐가 잘 먹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 사실 낚시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죠? 그거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낚시를 하면서 제가 액션을 잘 줘야지 오징어가 잘 잡힌다 라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기본 전제로 애기가 옆에 사람과 그렇게 어필력이 좀 내 애기가 부족하지 않은 경우 딱 무조건 다 그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걸 깔고 가야지 내가 낚시를 하면서 이 애기가 아닌가 막 이런 심적으로 머릿속에 복잡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옆에 사람이 한 마리 잡아도 나도 이제 나도 한 마리 오겠구나 하고 딱 긴장을 해서 그때 딱 좀 더 액션을 정확하게 딱딱 주고 스테이를 확실하게 길게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오징어가 올라타는 패턴을 그날 찾아가지고 되게 빠르게 공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되게 많은 시간 동안 애기를 되게 막 엄청 많이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막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날 어떤 애기로 잘 잡았어요. 내가 막 어제 좀 특이한 애기를 썼어. 그냥 예를 들어서 야광을 썼어. 근데 얘로 엄청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막 32연타 했어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 잡았는데 그때 생각 때문에 이 얘기를 막 6개, 7개, 8개, 9개, 10개를 막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갔더니 하나도 안 먹어. 어이씨 뭐지? 잔뜩 가져왔는데. 그리고 옆에 보니까 누가 뭐 잡아. 보니까 계속 잡아. 연타. 봤더니 수박을 쓰고 있어요. 수박을 쓰고 있어. 봤더니 나는 수박이 딱 하나 있는 거야, 나도. 그래서 수박 딱 하나 있는 걸 넣어서 내렸더니 바로 잡히는 거지. 나도 연타로 막 3-4마리 잡았는데 문제는 진짜 한 3일 동안 한 번 걸리는 밑걸림이 애기 딱 하나 있는 거 쓰니까 딱 밑걸림 생겨가지고 줄이 터지는 거야.
그게 되게 속 터지죠.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부터 또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애기를 또 써야지 또 되나. 일단은 10개를 사놨지만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어느 것을 쓸까요? 이러면서 막 넣어봐요. 근데 이게 3월달, 4월달 뒤로 가면 문제가 뭐냐면은 나오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몇 마리 딱 잡고 안 나오고, 몇 마리 잡고 안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구간에서 빨리빨리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구간에서 옆 사람 다 잡고 나만 또 못 잡고 지나가. 그러면 이게 애기 문제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처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엄청 많은 에너지 낭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애기가 문제인 거구나 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악 물고 안 무는 애기로 끝까지 해봤단 말이에요. 정말 이래서 안 무는구나. 근데 그래서 또 알게 된 사실도 있어요. 어거지를 부려서 그냥 좀 비슷한 좀 짝짝짝 좀 약간 좀 다른 계열이지만 비슷하게 좀 짝짝짝 짝꿍을 만드는 데까지 제가 성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박이 좀 되게 잘 먹는 날에 얘가 좀 같이 잘 먹는다.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겹치지만 또 이렇게 겹치기도 해요. 얘는 수박은 안 먹지만 얘랑 얘랑은 먹어. 또 얘가 잘 먹는 날은 기본적으로 보라삼복은 되게 잘 먹어. 보라삼복은 항상 메인이야. 그냥 여기 어딘가 있어도 잘 먹어. 근데 남들보다 한 마리씩 더 잡는 그런 날이 또 있어요. 어떤 애기를 쓰면은. 그게 야광이에요. 이제 야광. 자, 3월달 되면은 갑자기 야광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납니다. 그냥 항상 보라삼봉이 메인이에요. 그냥 막 보라삼봉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보라삼봉 잔뜩 샀는데 뭐 저런 걸 또 다 사야 돼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 뭐 제가 그러라고 만드는 건 아니고, 사실 보라삼봉 하나만 써도 사실 평균은 합니다. 근데 3월달 되면은 이제 바다가 좀 많이 변해요. 2월달이랑 다르게. 2월달은 조건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물색은 항상 균일해요. 왜냐면 북서풍 일정하게 부니까 탁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그게 엄청 심하게 물이 좀 많이 혼탁해지진 않은 상황이고, 문제는 하늘이에요. 하늘이 되게 해가 짧고 구름 없는 날 햇빛 되게 좋지만 구름도 끼면 되게 바다가 엄청 어두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삼봉을 쓰는데 어쩔 땐 어필이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옆에서 막 이런 거 막 쓰는데 또 야광도 먹을 때는 또 먹고 뭐 그러기도 해요. 자, 2월 달에 제가 딱 정리를 하면은 2월 달은 되게 밝은 환경이 되게 자주 와요. 어둡다는 건 물색에 의한 어둠이 아니라 거의 하늘에 의한 거기 때문에 밝은 색 계열을 썼을 때 어필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색이 맑으면 기본적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이무라 계열들이 어필을 계속 잘해요. 꾸준히. 얘네들은 투과는 빛을 받아서 어필을 해주는 애기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얘만 있으면 잘 됐단 말이에요. 2월달 때. 그리고 또 햇빛이 좀 밝게 들어가면은 구름 한 점 없고 정말 깨끗한 날에는 야광 이런 좀 밝은 색 썼을 때 조과가 되게 좋았던 날도 있을 거예요. 2월 달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얘를 쓰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냥 뭐를 쓰든 오징어가 쳐다만 보면 잘 무는 막 그런 환경이 2월 달이었다면은 3월 달에는 이 좀 레시피 조금 잘 맞으면은 좀 뭐랄까 CR 차이도 많이 나고요. 마리수 차이도 좀 나고 뭐 그런 날이 좀 더러 이제 생겨요. 3월 달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는 게 액션도 그렇지만 애기 선택도 되게 좀 기민하게 이제 자기만의 레시피가 확실하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딱 하늘 색깔 보고 물 색깔 보고 애기를 딱 뭘 써야지 하고 답이 딱딱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기를 잘못 어떤 애기를 넣어서 이 애기가 먹을까 안 먹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낚시를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기가 잘 먹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옆에서 물었으니까 내 차례도 되겠구나. 그럼 나도 한 마리 잡겠구나. 이렇게 딱 확실하게 마음을 딱 다잡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액션 스테이 이게 패턴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들어가지고 왜 안 물지? 무게하긴 계속하고 들고 막 그러면 애기는 계속 춤을 추고 뭐 못 잡는 사람은 계속 못 잡게 되는 그런 이유가 또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관찰을 하니까 그게 정말 많이 보여요. 제가 옆에서 막 계속 잡고 있으면은 옆에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애기가 잘못됐나 하고 계속 들어요. 그러면 애기가 바닥에 가라앉아야지 이때 딱 올라타는데 이제 오징어들이 커져가지고 애기가 계속 춤을 추고 있으니까 못 잡는 거거든요. 이게 뭐 2월 달에는 뭐 그래도 좀 앞쪽에서 선진입하고 있으면 대충 이렇게 해도 좀 떨어질 때 금방금방 올라타니까 차이가 없었는데 3월 달 되면 그런 조급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준점을 딱 세워놓고 애기를 넣으면은 장점이 뭐냐? 지금 이 나온 애기가 확실하게 잘 먹으니까 내가 액션 줄 때 그 흔들림이 없고 옆에서 누가 어떤 애기를 사용을 해서 갑자기 막 2마리 3마리 잡아도 그냥 내 차례가 오면 잡아야지 하고 그냥 꾸준히 내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자꾸 옆에서 막 잡는데 내가 막 만약에 못 잡았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진입 방향이나 아니면 뭐 그냥 뭐 한 포인트만 지나갔을 때 생기는 갑작스러운 이벤트일 수도 있는 건데 레시피가 없다 보니까는 계속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서 또 나도 그러면 저 애기 한번 써볼까? 뭐 똑같은 애기 있어서 똑같은 애기를 바꿔서 넣는 건 정말 괜찮은데 똑같은 애기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간혹 요즘처럼 요즘 제가 이 영상을 진짜 올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애기를 너무 유행을 많이 타요. 사람들이. 그럼 새로운 신상 애기가 나오면은 그래요. 저도 신상 애기 나오고 그러면 되게 마음이 혹하고 구매를 해보고 써봐요. 똑같습니다. 뭐 하나 두 개 사서 써봐요. 근데 뭐 그 신상 애기를 꼭 써야지 조가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에 오염이 돼가지고 애기 탓을 하면서 낚시를 막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를 좀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저는 처음에는 레이저 애기만 썼어요. 요즘 레이저 애기. 그때는 이제 삼봉 애기도 뭐 이런 야광 몇 가지 이런 핑크, 블루, 뭐 옐로우 야광밖에 없을 때여서 사실 삼봉 애기를 넣나 뭐 레이저 애기를 넣나 뭐 색깔이나 이런 거에 어필이 돼서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삼봉보다는 요질 레이저가 싱킹 타임이기 때문에 가이수를 좀 짧게 주고 살짝 들었다가 탁 놓으면 얘가 이쁘게 바닥에 착지를 해서 밑걸림도 좀 많이 생겼지만 오징어들은 큰 애들이 되게 잘 달라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이저 애기를 되게 많이 썼는데 지금도 레이저 애기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레이저 애기가 너무 면이 매끈매끈하다 보니까 오징어가 얘네들 잡으면은 이제 아무리 세게 후킹을 해도 그냥 끝까지 애기를 붙잡고 올라온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킹 때문에 제가 삼봉 애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엔 다시. 그래서 처음에 삼봉 애기 쓸 때도 저는 레이저 애기로 얘네들을 엄청 많이 잡았기 때문에 미끼도 안 감았었어요. 미끼도 안 감아 쓰고 그냥 앞에 이제 도래를 갖다가 이제 핀도레로 해가지고 그냥 썼단 말이에요. 철사 다 잘라버리고. 그래도 뭐 저는 엄청 많이 잡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유선배보다는 제가 조업배를 더 많이 탔고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뭐 내가 항상 손재미니까 배 뭐 2명밖에 안 타가지고 쿵 내리고 흘리는데 사실 뭐 애기가 뭐 어떤 애기가 더 잘 먹고 덜 먹고 뭐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자 테스트를 하면서 그래도 애기를 2개를 같이 넣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라삼봉보다는 갑자기
조금 더 잘 먹는 애기가 있더라. 뭐 이런 거는 제가 몇 개 좀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환경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테스트는 한번 해봐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보라산봉이 잘 먹을 때 이 블루라이트 계열을 한번 넣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 밝은 야광으로 한번 바꿔본다든지 이런 테스트를 잠깐 해봐요. 아니면 반대로 조금 더 붉은색, 남색으로 어두운 색으로 한번 넣어봐서 테스트를 해봐요. 이게 기준 조건을 제가 컬러를 고르는 조건을 제가 딱 그 기준점을 제가 딱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 하늘의 색깔인데 하늘의 조건을 상, 중, 하로, 밝기를 자,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애기를 좀 때려 맞추는 편입니다. 물색은 3월달이 이제 북동풍에 의해서 되게 그 이제 백탁 현상이 되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물은 거의 항상 이제 중자로 누고 낚시를 해요. 그냥 항상 밝은 환경이 아니다. 근데 물이 정말 밝은 환경에 햇빛도조차 밝으면은 그때는 야광봉돌 오징어들이 엄청 잡으니까 좀 캐치가 좀 빨라요. 그런 날은 뭐 가위줄을 길게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좀 애기를 되게 잘 보니까 계속 같이 잘 보게 정말 밝은 야광을 쓴다든지 아니면 K물화 써가지고 가위줄 짧게 줘가지고 좀 액션 짧게 탁탁탁 줘가지고 바닥에 착 가라앉혀주면 바로바로 올라타거든요. 자, 하늘 상일 때 기준으로 제가 애기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몇 가지 레시피예요, 저의. 자, 상일 때 물론 제일 잘 먹는 거는 보라산봉이에요. 진짜 이거는 모두가 낚시를 해보면서 그냥 근본이에요, 근본. 바다 이제 뭐 갑오징어 낚시가 근본입니다. 얘는 상, 중, 하 다 돼요. 얘는 기본이에요. 항상 그래서 얘를 넣어봤을 때 얘보다 조금 더 잘 먹는 게 뭘까? 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봐야. 자, 상일 때 확실하게 밝은 자 브라이트 계열 그리고 지금 여기 넣는데 제가 이 BLB 블루라이트거든요. 정말 밝은 날 보면은 삼봉보다는 이 블루라이트 계열이 가끔 가다가 확실하게 좀 더 잘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낚싯대 2개를 세팅을 해놓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근데 정말 하늘 정말 맑고 물색 맑고 이러니까 블루라이트를 확실하게 더 먼저 보고 먼저 달려들더라고요. 오징어가 봤을 때 같이 좀 낚싯대 거의 이 정도 이렇게 제가 혼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가위줄을 그렇게 길지 않게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흘러가면은 블루라이트가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마리수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매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루라이트가 얘한테 보라산봉한테 밀리는 날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블루라이트를 뭐 항상 주인공으로 쓰진 않고요. 그냥 같이 항상 갖고만 있습니다. 자, 밝은 날에 뭐 야광도 뭐 잘 먹고 이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나는 내 레시피는 이렇지만 옆에서 전혀 다른 걸 쓰고 있어. 근데 잘 먹어. 그날 특징이에요. 다 잘 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은 사실 이렇게 많이 고민을 안 해요. 액션을 좀 어떻게 주고 좀 더 빨리 떨어뜨리고 빨리 올리고 이런 게 더 마리수 올리는데 더 도움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치고받고 아니 봉돌 좀 50호 써가지고 좀 빨리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면서 마리수를 더 끌어올립니다. 자, 하늘이 구름이 많이 낀 날이죠. 그런 날에는 이제 그냥 뭐 그런 날에 기본 베이스 항상 얘로 가지만 이런 날에는 좀 구름 낀 날에는 블루라이트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자, 그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이 KVRI를 한번 넣어보고 잘 먹으면은 그냥 계속 써요. KVRI 계속 쓰고 자, 이거 남색 자, 얘를 넣어봤는데 얘를 꾸준히 계속 먹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 날이 이제 자주 오는데 그게 물이 좀 탁해서 그런 겁니다. 물이 좀 탁해지면은
자, 얘를 잘 먹는데 확실하게 물이 탁해진 게 맞다고 하면은 수박도 되게 잘 먹어요. 근데 뭐 수박은 잘 안 먹어. 그러면은 탁한 건 아닙니다. 그냥 좀 깊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 중 때는 이런 강력한 야광보다는 그냥 은은한 야광들 뭐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이런 야광들을 거의 안 써요. 자, 얘네들 분함 그린, 분함 그린, 그리고 무라무라 체리. 이게 이제 한 중간인 날에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 넣어보는데 사실 중간인 날에는 무라무라 체리가 잘 먹고요. 분함 그린은 좀 어두운 환경에서 넣는 편이에요. 자, 하늘이 되게 흐려. 막 흐린 날 있잖아요. 뭐 비 오기 직전. 이런 날에는 사실 뭐 보라삼봉 잘 먹어요. 잘 먹는데 그래도 옆에서 좀 경쟁력 있는 애기들이 있습니다. 자, 흐린 날. 저의 레시피입니다. 자, 3월달 흐린 날. 2월달 흐린 날하고 3월달 흐린 날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3월달에는 이제 탕류가 같이 들어오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밤이라고 밤과 다름없는 그런 어두운 환경이 돼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진짜 이런 케이크라도 안 먹어요. 그럼 야광으로 먹여야 되는데 그 야광도 이제 완전히 그냥 되게 어두운 색깔 야광으로 넣어가지고 그것도 야광이 잘 먹으니까 밝게 해야지 하고 여기다 막 라이트 막 비추고 뭐 이러면 더 안 먹어요. 그리고 그런 날 쓰는 게 이거 구삼 그린 완전 적색 계열.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 실루엣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빛을 먹어서 이 주변보다 무조건 더 어둡다 얘네들이. 자, 이 색깔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은 이런 레시피를 내가 왜 떠드는지 좀 어느 정도 좀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물속에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갑오징어 특성을 좀 공부를 하면서 생긴 가설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도 달빛 아래서 색깔을 구분을 못하듯이 갑오징어도 일단 심해 갑오징어는 그 물속에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색깔은 우리가 고르는 이 색깔은 컬러 무슨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거의 의미는 물속에서 그 명암이란 말이에요. 주변보다 더 밝냐, 주변보다 어둡냐 뭐 이 정도 차이인데 이게 그 기본 바탕이 되는 환경이 점점 어두워지면 우리도 컬러가 같이 이제 다운이 되는 거고 주변 햇빛이 좋고 물색 좋고 그럼 심해 환경이 어느 정도 좀 빛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애기를 같이 밝은 걸 써가지고 확실하게 좀 더 멀리 있는 오징어들도 좀 볼 수 있게끔 같이 어필을 해주는 거죠. 이 햇빛 좋은 날 갑오징어를 잡을 때 애기를 잘 선택을 하면 정말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이게 흐린 날에는 갑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시즌이 돼가지고 오징어가 정말 많이 깔리면은 사실 뭐 4월 달에는 좀 흐린 날에도 뭐 잘 잡기 하는데 확실히 2월 달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해가 뜨거나 아니면 해가 떴는데 갑자기 구름 사이를 쑥쑥 들어가고 이러면은 또 오징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빠르게 이 레시피가 있으면 빠르게 애기 한번 바꿔서 넣으면 또 잡아요. 뭐 그러면 이제 낙색 2대 세팅해 놓고 레시피대로 딱 봐가지고 오늘 계속 구름이 막 넣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은 레시피대로 하나는 자 상에 맞춰서 세팅을 해놓은 거, 하나는 중에 맞춰 세팅해 놓은 거 해가지고 갑자기 구름이 탁 지면은 중에 맞춰 놓은 걸 빨리 던져가지고 상에 맞춰 놓은 건 감고 이런 식으로 치고받기 하면서 레시피대로 제가 운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바빠요. 되게 막 쓸데없이 바빠 보이는데 뭐 그렇게 노력해야지 사실 가운데서 장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운데서 장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색깔에 대해서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색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액션이에요.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 생물의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갑오징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물속에서 저게 무슨 색깔인 걸 구분하는 게 더 진화론적으로 유리했을까요? 아니면 움직이는 걸 잘 보는 게 더 유리했을까요? 저는 움직이는 걸 잘 보게 진화를 한 게 더 유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징어가 이제 눈을 찌푸리면은 옆으로 이게 딱 눈동자가 이렇게 딱 모아져서 되게 옆면을 이렇게 넓게 보게 하는 거고, 보게 진화를 했고, 그래서 그 진화한 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반응을 하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봤던 것 중에서 되게 재밌는 영상이 하나가 뭐냐면은, 오징어들이 이렇게 바닥에 되게 수준 영상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돌처럼 이렇게 은신하고 있는 영상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기가 떨어지면 갑자기 스위치가 딱 켜져가지고 공격 스위치가 딱 켜져서 활동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그 영상에 되게 많이 보면은 주변에 물고기들이 되게 많아요.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아기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갑자기 빡 일어나서 움직이고 아기를 계속 쫓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갑오징어가 공격 스위치를 키는 데는 액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액션에 반응하는 게 아닐까? 딱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액션 방법이 딱 그거예요. 액션 스테이를 주잖아요. 그냥 어떻게 딱 이동하다가 갑자기 축 가라앉으면 무늬 오징어도 그렇고 한치도 그렇고 액션을 탁탁탁 줘서 가만히 살짝 내려주면 아기가 천천히 가라앉을 때 그때 다 공격을 하잖아요. 갑오징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삼봉애기로 가지줄을 길게 줬을 때 조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직결보다 확실히 낫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너울을 타면서 봉돌이 이렇게 퉁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삼봉이 같이 따라 올랐다가 퉁 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퉁. 이렇게 조류가 잘 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조류가 많이 안 가면 내가 세게 팡 치면 아기가 앞으로 딱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쑥 갔다가 천천히 떨어질 때 이때 오징어가 달라붙는 건데 이 아기의 그런 액션이 저는 오징어의 공격 스위치를 켜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컬러를 찾았으면은 액션에 집중하라. 액션에 집중. 액션.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액션입니다. 항상 컬러에 관해서 길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또 액션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네요. 이제 제가 4월달 되면 서귀포권으로 갔을 때 이제 이 무라무라 체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이 무라무라 체리가 이제 이게 되게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K무라 보라삼봉이 없을 때부터 이제 무늬 오징어를 잡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저도 이걸 갖고 다니면서 오모리그라는 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걸 썼었어요. 그냥 옆에서 보라삼봉을 가져와서 내가 야광을 넣어서 잡는데 1타입피로 그러니까 옆에서 1타입피로 잡고 있을 때 저 사람이 한 5마리 잡을 때 내가 1마리를 겨우 잡았거든요. 저는 야광밖에 없었어요. 한치가 야광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야광을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게 좀 배 조명이 되게 좀 약한 배여서 빛이 되게 세지 않은 배였거든요. 되게 많이 흘러가고 그런 배니까 보라삼봉이 너무 압도적으로 조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5마리, 6마리 잡을 때 1마리밖에 못 잡으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팀런 하려고 하나 두 개 갖고 있던 이 무라무라 체리를 넣었더니 보라삼봉이랑 똑같이 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수 전혀 뒤지지 않고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부적이 됐죠. 그래서 계속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낚시를 갈 때마다 무늬오징어 할 때도 팀런 할 때도 이거 오모리릭으로 해서 그냥 잡거든요. 제가 여기다 마스크도 씌우고. 무늬오징어도 제가 이걸로 한 20kg, 하루에 20kg도 잡은 적이 있으니까 그냥 뭐 항상 들고 다니다가 갑오징어 때 한번 써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실패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이걸 쓰고 있는데 갑오징어를 계속 잡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한참 수박으로 한참 재미를 볼 때라서 수박을 썼는데 그날따라 수박이 하나도 안 먹었어요. 수박 안 먹고 다시 케이무라에 좀 몰다가 이 체리에 갑자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환경이 이제 남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남풍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물색이 엄청 맑고 햇빛도 엄청 밝았어요. 그래서 야광도 되게 잘 먹어가지고 이런 야광을 쓰고 있는데 아니 뭐 마리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케이무라 계열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거 비슷한 걸 한번 넣어봐야지 해가지고 이것저것 넣어보다가 알아낸 게 이제 KVRI 이거고요. 이제 그냥 이런 UV 계열에 체리 계열 돼 있는 것들 넣으니까 다 잘 먹더라고요. 여담이었고 그리고 친구가 또 계속 알아낸 게 저는 군함그린을 이거는 갑오징어가 왜 잘 먹는지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이걸로 제가 많이 잡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제 물론 쌍포지만 백갑을 했던 애기들이 딱 얘네들입니다. 하루 종일 원 패턴으로 썼을 때 이걸로 이제 한 3개, 4개 꺼내놓고 로테이션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감아줘서 백갑을 한 적이 있고요. 얘로 백갑을 한 적이 있고요. 얘로 백갑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군함그린. 얘는 흐린 날이었어요. 되게 무중충한 날. 얘는 되게 밝은 날이었어요. 얘는 잡았다 놨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걸 쓰다가 잡았다 놨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걸 바꿔가지고 멸치를 넣어서 멸치를 죽어라 감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승리의 기억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놓지를 못하고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합니다. 작년에는 옆에서 이걸 보고 이제 따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제대로 물어보시고 따라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핑크니까 이 핑크 야광을 많이 옆에서 쓰시고 뭐 BLP도 많이 쓰고 막 그랬는데 조가 차이 엄청 많이 났어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케이무라 계열이 햇빛이 좋은 날에는 정말 효율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야광이 잘 먹는다 해도 그래도 케이무라 계열을 찾아가지고 잘 먹는 케이무라를 쓰고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야광은 뭐 연타 구간에 정말 퍼포먼스 좋지만 연타 구간 끝나가지고 약간 입질이 다 뜸해지면 점점 빛이 빠진단 말이에요. 야광이. 근데 케이무라는 그 빠지는 게 없으니까 얘네들은 뭐 좀 3월달에 이제 막 연타로 터지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한 마리 나오고 한참 걸리고 한 마리 나오고 한참 걸리고 한 마리 나오고 한참 걸리고 이런데 케이무라는 얘네들이 어필하는 이 명암이 시간이 뭐 지난다고 어차피 떨어지거나 더해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냥 내가 액션을 계속 주고 있으면 확률적으로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에 관련돼서 얘기가 정말 길어요. 사실 집중하지 않고 들으면은 정말 지루하고 흘려듣기 되게 뭐 뻔한 내용인데 그냥 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면 애기에 관련돼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할 말이 많아서 좀 길게 했어요.